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하면 충북 테크노파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충북 테크노파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충북의 지역 경제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송재빈 원장과 함께 충북의 주요 산업과 테크노파크의 역할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충북 테크노파크, 저희가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충북 테크노파크는 충청북도가 출연한 많은 기관들 중에서 규모로서는 가장 큰 기관이고요. 네. 그 기관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술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북도가 무슨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업 지원 제도를 만들거나 할 때는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용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충청북도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같이 함께 하고요. 또 충청북도가 세운 도정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해서 지역 내 산업 정책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제 충북 테크노파크 6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업무부터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하시느라 좀 바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간의 소회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와서는 그동안에 쌓였던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나 노하우를 최대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하는 업무 자체는 제가 공무원 할 때도 해왔던 일들이고 네. 특히 지방기관장을 하면서 유사한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것 자체는 어려움은 별로 없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계속 그런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얼마나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할 건가,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고 그걸 내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네. 또 아울러서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강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걸 기업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취임 첫 해인 만큼 이 충북 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또 깊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운영 방침 좀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좀 즐겁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쏟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관장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부 회의할 때도 늘상 하는 얘기가 간부 직원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지시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간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뭐라고 나무라지는 않아요. 간부들에게는 뭐라고 나무라기도 하고 합니다. 심한 소리도 좀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들이 같이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부서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직 전체가 활성화되고 분위기도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좋은 기관을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그중에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올 한 해 계획하고 계신 사업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충북 테크노파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화면 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색사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온도와 수분, 그리고 토양의 역할이 되어줄 든든한 파트너가 여기 있습니다. 지역 혁신 거점 기관, 바로 충북 테크노파크입니다.
2003년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충북 테크노파크는 우수한 사업 운영으로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수혜자 만족도 1위, 각종 사업 및 기관 경영평가 전국 최우수, 전국 테크노파크 최초,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정부 인증 획득,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지원 사업 평가 최우수 선정 등 충북의 산업 발전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며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연계해 시설, 인력, 기술을 교류하는 대한민국 산업기술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중앙부처와 지역을 연계하는 산업정책 기획, 기업 성장 가속을 위한 기업 지원 서비스, 수요 공급자의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 다양한 교류와 지원으로 지역 내 기술혁신 강소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성장 프로세스에 기반한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신기술 개발로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돕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R&D 사업에서부터 사업화로 이어지는 시험 제품 생산 기술 지원, 국제적인 제품 인증 보증과 초기 불량 진단, 생산성 효과 검증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5성 6대 국책기관, 진천 음성 혁신 도시 내 11개 기관과의 연계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권과 남부권에 특화센터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우수한 접근성 및 전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최첨단 장비 지원, 기업 성장 단계별 분석 및 컨설팅, 마케팅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전국 최고의 기업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북 산업 발전의 거점, 중소기업의 성공 파트너, 충북 테크노파크. 네, 저희가 충북 테크노파크의 역사부터 역할, 또 다양한 사업까지 담긴 영상을 봤는데요. 예, 충북의 대표 산업과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충북의 주력 산업 분야, 이 산업 분야와 연관해서 태양광 얘기만 하지만 태양광 관련해서 ES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낮에 그걸 저장했다가 밤에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날씨가 어두울 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장치들이 최근에 화재들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이 또 굉장히 요구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부 과제로 이번에 165억짜리 과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태양광 산업이 더욱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한 검증 단계를 거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소를 저희 테크노팍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해결해 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방제 방역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네. 우리가 하는 한국보건환경연구원에서인가요? 웹 세미나를 하는데 각국이 서로 동참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의료기기나 그리고 또 진단시약 등 의약품 뭐 이런 부분은 의료 부분의 전체 매출 성장이 4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다른 산업 분야는 지금 사실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 니즈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요구가 쏟아지다 보니까 국내에도 공급해줘야 되는데 해외에서 요구도 또 어느 정도 부응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산업이 그렇게 성장한 거죠. 앞으로 이쪽 산업은 생명과 연관되고 건강과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꼭 필요한 필수 산업으로서 아마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 산업을 성장하기 아주 좋은 곳이 또 우리 충북입니다. 오송에
보건복지부 산하 6대 정책기관이 내려와 있어요. 네네. 바로 인근에서 모든 정책이나 지원 제도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들과 회의를 통해서도 직접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유수한 기업들도 이쪽으로 오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광가속기가 이 충북에 유치가 됨에 따라서 그렇죠. 이건 충북 도민만의 그 환호할 일이 아니고요. 충청인 전부 아울러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도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전해 올 것으로 충북도에서는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사님 이하 모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유치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여기서 인재를 배출하고 세계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네네. 이런 산업을 충청북도가 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과 두 부지사가 중심이 돼서 각 국장들, 과장들, 뭐 직원들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차제에 우리 충북 테크노파크도 거기에 부응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구체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여파로 올 한 해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충북 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기업들을 위한 좀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예, 저희 뭐 간단하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들 초기에 네.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사람 수가 있으니까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그걸 충북도에도 알려드리고 또 중앙정부에도 전달을 했고요. 네. 또 저희 입주 기업이 한 10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임대료를 50%로 절감을 깎아드리는 걸 3개월 동안 네네. 뭐 상황 봐서 또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걸 좀 더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같은 게 있거든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술 관련, 마케팅 관련 또 뭐 다양한 이런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하고 만일에 다른 지역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다시 재배정을 받아서 지역 내 업체에다 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제대로 지원을 하고 빨리 지원을 하고 성과를 고양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중기벤처부나 산업부를 통해서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정부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충북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요,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또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중에 하나고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뭐 부동의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보다도 뒤지고 있고요. 대만이 세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네. 우리는 뭐 한 4% 정도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는 삼성이라는 기관도 있지만 우리는 후공정 분야를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연구 개발, 교육, 시험 입증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한 3천억 규모 정도를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충청북도와 긴밀하게 그걸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검토를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쳐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저희 테크노파크가 면밀하게 또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가져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이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실장센터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청주에 지금 시설을 갖추고 건축을 완료하고 시설을 일부 들어가서 지금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이상 장비들 계속 39종 이상을 거기다 더 설치를 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후공정 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실장 센터는 한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마련한 거고요. 충북도와
국비를 들여서 네. 여기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이쪽으로 유치되고 있습니다. 요들이 잘 성장돼서 앞으로 후공정 관련된 한 3천억짜리 설비가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성장하고 이쪽 충북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센서류들 이런 걸 만드는 기업들이 같이 오게 된다면 앞으로 충북 태양과 생명의 땅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뒤처지지 않는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북은 이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요, 전국에서 높은 수준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이쪽 분야는 이제 그린 뉴딜 뭐 이래가지고 정부에서도 관심 있고 새로운 사업이 추경에 또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되겠죠. 다만 태양광 관련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SS에서의 화재 사건 같은 것들도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인데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이 인증센터 같은 게 이제 이쪽 충북에 자리매김하고요. 대기업은 이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도 수요 시장을 자꾸 만들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좀 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수년 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단독주택의 지붕이 기와가 아니고 태양광으로 덮어놨더라고요. 그것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진 게 아니라 옆에 나간 데까지도 다 활용을 하는 그 알뜰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우리도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새로운 건축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쁘면서도 태양광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그런 생각과 함께 공공건물, 체육관, 마켓 이런 데도 다양하게 효율 높은 태양광 전지가 패널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근 바이오 관련 산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충청북도의 바이오 헬스 산업 지원 전략에 발맞춰서요, 글로벌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도약을 위해서 또 충북 테크노파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궁금한데요. 예, 바이오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바이오 관련된 의료 관련된 연구진들, 의사분들, 그 관계자분들의 그 모든 노력들이 네. 결실을 보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고요. 그 어려운 그 경제 여건에서 우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1.2%밖에 안 떨어졌어요. 선진국이 거의 마이너스 6%대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고 굉장히 힘들었던 우리가 그 과정을 극복하면서 있었던 노하우나 그때 활용됐던 마스크나 진단 키트, 그다음에 다양한 시설들이 이게 선진국을 비롯해서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굉장히 이제 질문도 많이 오고 수입도 많이 해가고 이래서 좋은 기회가 거꾸로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앞으로 우리 반도체, 무슨 철강, 자동차, 조선 이런 이제까지 잘해왔던 산업과 함께 네. 바이오 헬스 그거의 중심은 이 오송 아니겠습니까? 진짜 할만할 거다. 네. 자, 계획하고 계신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요, 충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 테크노파크 송재빈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4월 이제 조직 개편과 함께 충북 테크노파크에서는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를 신설했다고 하던데요.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예,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는 뭐 그동안도 독일 같으면 뭐 인더스트리 4.0이니 또 뭐 국내 뭐 일본에도 뭐 다양한
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각국이 많이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관련해서 IoT 이런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제조업계에다 연결을 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또 품질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사업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 팩토리에 우리가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를 만든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 확산 사업이라는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161억을 도내 기업들에게 지원을 했는데요. 네네. 올해는 한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액수가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걸 좀 내실 있게 추진해서 충북 도내에 다양한 전통 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다 이르기까지 레벨에 따라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걸 계속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수준 이상에 도달한 기업의 경우에는 고도화 사업으로 더 1층 더 한층 높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사업도 하고 또 중기벤처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가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베드 사업을 저희가 좀 하겠다. 그게 이제 부산에도 하나가 지정이 됐고 네. 전남에도 하나가 이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우리 충북 오창으로 좀 가져오겠다. 그 경쟁이 또 그것도 치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현 정부에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업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기존 산단을 개조해가지고 스마트 산단으로 바꿔나가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각 부처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는 항공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만큼 항공산업에 대해서 좀 남다른 구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갖고 계신 휴대폰이 옛날에는 전화만 주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진 찍는데 똑딱이 카메라가 다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술 발전하다 보면은 융합 제품이 나오면서 어떤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한 산업은 계속 성장 발전해서 융합 제품의 기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항공산업 관계는 현대자동차가 2025년부터 플라잉카를 실용화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닐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드론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와 비행기, 드론이 다 머지돼 가지고 하나가 될 겁니다. 그거는 그 한두 사람이 타는 것도 될 수 있고요. UAM이라고 해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 간의 이동 수단으로도 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큰 걸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런 게 발전해 나가게 되면 기존에 굉장히 복잡한 형식으로 날아다니는 비행체가 헬리콥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마 사양 산업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VTOL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버티컬 그 테이크오프 이런 기능을 가진 비행체들이 나오면 활주로가 거의 필요 없어져서 건물 옥상에서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행기와 자동차와 말씀드린 드론이 머지되는데 지금 현재 날아다니는 비행체 사람이 타는 건 비행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충북에는 5개 대학이 항공 관련된 과가 있어요. 청주 공고에는 항공과가 있는 몇 안 되는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공군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충북도내는 활주로가 3군데, 4군데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좋은 여건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의 주역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아까 배터리 산업도 그다음에 자동차의 동력원은 내연기관이거든요. 그게 이제 모터로 바뀝니다. 그러면 모터 산업과 그 에너지원이 되는 배터리 산업,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를 통한 센서 산업 이게 다 아우러지면 여기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도심 항공관에서는 현재 시험 비행 같은 걸 할 수가 없고요. 네네. 군 비행장 있는 데도 또 어려운데 음성 진천 지역은 공역이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하기에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우리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기관 업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시험을 해서 거기서 실제 운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에는 또 충남대학교하고 카이스트가
항공과가 있고요. 그렇죠. 항공우주연구원이 또 대덕 경부단지에 있어요. 네네. 얼마 전에 항우연 원장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북 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성장이라는 좀 공통된 목표를 안고 있을 텐데요. 자,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 부처와의 협력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정부 부처는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앙부처의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네. 또 지역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더 나아가서 국제협력도 아마 관가속기 같은 게 들어오고 항공산업이 발전하면 국제협력도 해야 될 겁니다. 네네. 그런 것도 해야지 되고 또 수소경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수소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에 가면 현대자동차에 그 수소연료전지 스택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제일 중요한데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화학 공장이나 철강, 그 제철소 같은 데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가장 값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걸 운송하는 데는 운송비가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 중에 하나는 이걸 암모니아가 NH3거든요. 그 질소만 떼내면 수소가 됩니다. 이건 운송하는 비용도 많이 들질 않아요. 그리고 또 암모니아는 해외에서 수입하는데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또 한번 중앙 정부하고 얘기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하고는 또 다른 미래 에너지로. 그런데 드론이 이 배터리를 쓰면 채공 시간이 짧은 게 단점이거든요. 네. 무거우니까. 그런데 두산 중공업에서 드론에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해가지고 채공 시간을 5배나 연장하는 시험을 이미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수소연료 전지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공산업과 이런 수소연료 전지, 뭐 기타 저 모터 관련된 거, 센서 관련된 반도체 산업 이게 다 아우러지면 충북의 또 하나의 태양과 생명의 땅 날아오르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송 원장님께서는 2015년에 명예 충북도민으로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충북과 지역민들에 대한 애정도 그만큼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자,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직접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끝으로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 해 주시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했는데요. 네. 사이언스 아카데미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테크노 파크니까. 그리고 어릴 때의 그런 경험이 나중에 자기 전공하는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자기가 일할 산업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양전지를 몇 개 붙여가지고 코일을 감은 연구자석 위에서 둥 떠서 돌아가는 모터. 신기하거든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가 날개가 없이 돌아가는 통만 가지고도 날아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매그너스 이펙트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멘도시노 모터라는 건데 이런 게 선진국에서는 물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전기나 이런 쪽에 계신 전문가들이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픈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이런 걸 외국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는가?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항공산업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요. 외국에서는요. 키트를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특별활동 시간에 조립을 해서 전문가 지도 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까지 합니다.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왜 우리는 못 할까요? 전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도내 5개 대학이 항공 관련된 과가 있고 네네. 항공 관련된 과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걸 왜 못 합니까? 근데 그걸 또 수입하려면 입찰을 뭐 거쳐야 돼. 그 이미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협조를 해서 그런 기회를 임팩트 있는 이런 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큰 지원 사업과도 연계해 올 수 있도록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 테크노파크 송재빈 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다. 송재빈 원장이 한 말인데요. 자, 충북 테크노파크를 발전시켜서 지역을 빛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충북의 산업 발전을 위해 송재빈 원장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